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비토커 김대웅 서평가입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30일이죠. 오늘이죠.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라고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 바로 화답을 한 건데요. 이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제안한 배경 그리고 핵심 쟁점부터 짚어보죠. 일단 우리나라가 핵 추진 잠수함,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핵 잠수함이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 그러니까 핵미사일을 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원자력을 동력으로 하는 잠수함이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좀 오해하거나 용어가 혼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북한이 최근에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든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북한이? 뭐 실제로 만들 수 있을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같았으면 그냥 넘어갈 뻔한 문제인데 문제가 지금은 북한이랑 러시아가 너무 밀접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이 파병을 한 대가로 여러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원자력 기술 관련해서 요구를 했다는 소문이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렇게까지 막 나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원래 미친놈들끼리 손잡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 예측 불가능한 그렇죠. 게 제일 무서운 거라서요. 핵가닥 해갖고 뭐라도 줘버리면 맞아요. 이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서 그 북한 동해에 북한의 핵 잠수함이 돌아다닐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크고 북한이 핵 관련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동해뿐만 아니라 태평양에 나가버리면 이제 미국도 이제 머리가 터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자력 잠수함을 포착하고 감시하고 추적하려면 우리도 원자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AIP나 이런 재래식 잠수함은 2, 3주에 한 번씩 올라와서 보급을 받거나 연료를 재충전해야 되는데 원자력 잠수함은 그딴 게 없거든요. 반년 정도 물속에 빨빨거리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거북이냐 토끼냐라는 그 상대로 보시면 되고 또 하나는 태평양 지역에 중국 해군이 계속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 특히 항공모함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항공모함을 감시하고 그다음에 유사시에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을 추적하거나 탐지할 때 역시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한데 동아시아엔 아무도 없어요.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러니까 미국이 보내줘야 되는데 미국도 지금 원자력 잠수함은 숫자가 많지 않거든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한테 그 임무를 일부 떠넘기고 그리고 우리도 북한의 핵 잠수함을 감시할 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양쪽의 니즈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게 모두 발언에 나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 대통령이 이제 발언하는 걸 보면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 워싱턴에서 전에 한미 정상회담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모두 발언에서 얘기를 안 했지만 회담하면서 상당 부분 얘기를 했었다라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잘못 그걸 보니까 워싱턴에서 한번 얘기를 꺼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관련돼서 양측에서 지금 협상을 계속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진전이 된 것 같고 근데 놀란 건 이거예요. 탑다운 방식으로 전격적으로 진행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가서 정상회담에서 결과물을 딱 발표하는데 갑자기 현장에서 때린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통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 소셜인가 거기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이것도 이제 트럼프만의 방식인데 이런 식으로 한 건 약간 제가 봤을 때 그동안 저도 이제 이 우리나라의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관련돼서 취재를 많이 했지만 이게 이렇게 풀린다고? 약간 경천동실만한 일이다. 그래서 보면서 그날 회담 보면서도 깜짝 놀랐죠. 아 이렇게 한다고 이걸? 그래서 그런 측면은 좀 쇼킹했다. 다만 이제 디테일이 남았어요. 그렇죠. 디테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남아 있는데 이게 좀 우리가 조금 너무 오버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행정적 절차라는 게 좀 남아 있어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는 오케이 했지만 이제 디테일한 행정적 절차들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에 관련된 협상을 잘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디테일에 대한 부분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가 굉장히 파격적으로 이제 승인을 해줬는데 사실 트럼프가 본인이 미국에 이득이 없으면 그렇게까지
파격적인 승인을 해줬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이 건조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한테 오는 강점,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핵 추진 잠수함을 손에 넣었다는 얘기는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어느 날 갑자기 핵무기가 딱 떨어졌어. 그러면 우리가 미군처럼 대형 폭격기를 띄울 수도 없고 영토가 작기 때문에 그 미국처럼 막 사일로 같은 걸 만들어서 해놓기도 위험해요. 위치가 금방 탄로나기 때문에. 근데 핵 추진 잠수함에 만약에 핵미사일을 실어 놓는다.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입을 다물 인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지금 뭐 그냥 뻑하면 시비 거는 인간들 투성인데 그 다음에는 시비를 걸 때 한 번쯤은 더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기고 핵무기를 제외하더라도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딴 사람들이 그냥 자전거 타고 달릴 때 나 혼자 오토바이 타고 달리는 거랑 똑같거든요. 오토바이. 네, 오토바이 타고 처음에는 속도가 비슷할 수 있지만 네. 여러 바퀴 달리다 보면 네. 뒤처져요. 그다음에 그 최근에 잠수함이 이제 내부 환경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러니까 뭐 그 되게 좁은데 여러 명이 네. 지내서 좀 힘드는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중요한 연료 부분이라든지 많이 공간을 차지하는 그다음에 다른 뭐 물자들을 좀 풍족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적인 측면도 남아질 수 있고 동해에서 작전을 하게 될 때 핵추진 동력 잠수함을 사용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의 잠수함에 비해서 훨씬 이득이 많고 네. 지금 동해에 러시아와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들이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원자력 잠수함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강점들이 어쨌든 이 원자력 핵 추진 잠수함이 기존의 이제 디젤 잠수함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궁금해요. 물론 이제 그 잠수함이 동력을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을 본다라면 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훨씬 유리하죠. 디젤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제 우리 장보고 3 배치 2 이제 장영 실험 같은 경우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해서 배터리를 사용해서 물론 이제 이전의 납축전지 방식의 잠수함들보다 출력을 빼내는 게 그러니까 자동차에 비하면 이제 악셀을 밟으면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는 게 좀 좋아지긴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잠수함 함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원자력 잠수함은 그게 이제 무한대로 가능하니까. 무한대로. 네, 무한대로 가능하니까. 잠수함 내 식량만 떨어지지 않으면 물이랑 네. 물은 맞다. 이제 물도 자체적으로 제철이 되니까. 만들어내니까 원자로를 이용해서 식수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공기 정화 장치나 이런 것들도 전력이 풍부하니까 네.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자망을 할 수가 있죠. 먹는 것도 이렇게 낚시하면 안 되나? 수중에서. 이렇게 구멍 만들어서 왜 이러지? 자꾸 장르가 SF로 가는 것 같아. 자급자족하는 아, 거죠. 네. 나 이런 소리 방송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장르가 자꾸 SF적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어차피 물속에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네. 이제 먹는 식량만 떨어지지 그렇죠. 않으면 어느 정도 이제 오래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우리 휴대폰 있고.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네. 휴대폰이 근데 처음에 집에 나올 때 100% 완충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여러저러 돌아다니고 SNS 보고 뭐 친구랑 톡하다 보면 이렇게 한 서서히 줄어요. 90대까지 안심이 돼. 80대 정도면 그래 했는데 70부터 불안해. 70부터 불안해져서 네, 맞아요. 보조 배터리 가져왔나? 뭐 이러고 60대 떨어지면 약속을 취소하고 집에 가야 되나? 막 이렇게 되고 50 밑으로 떨어지면 여기에 카톡 오는 거 못 받지, 버스 카드 못 쓰지, 여기 카드 들어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안해하는데 그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는 아주 대용량 배터리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끼워도 없어지지 않는. 그래. 네, 그 아까 엑셀 얘기하셨는데 엑셀 밟으면 디젤 자동차는 연료가 떨어져 멈추잖아요. 원자력으로 하는 자동차는 40년 동안 밟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을 밟을 힘만 남아 있으면 계속 갈 수 있다. 똥줄 그러니까 타지 않아도 어떻게 되는군요. 보면은 경천 동지할 전략적인 변화이자 네. 대한민국 군이 광복 이후에 겪었던 여러 가지 변화 중에 가장 혁신적인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의 변화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크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지 이제 댓글이나 이런 밀떡분들도 막 잘 됐으면 좋겠다 네네. 환영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승인이 됐습니다. 근데 김대영 위원님 저희 한 달 전에 이 이야기 한 적 있잖아요. 네. 그때 어느 정도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개념 설계가 완료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5년 정도면 개발 완료한다라는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건조까지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덱스 때 이제 단독으로 했던 그렇죠. 맞아요. 미래형 잠수함이
이제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에 네. 예, 그게 될 것 같다 얘기를 했잖아요. 돗자리까지 해도 될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이게 미래형 잠수함이 나온 결과를 보면 개념 설계가 반영된 결과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새로 갈 거야라고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진짜. 그러니까 이제 이전 정부 시절에 빈익으로 이제 개념 설계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대선 때 뭐 취재를 해보면 양쪽 다 그때도 다 원자력 잠수함 해야 된다라고 했었거든요. 준비는 사실 오랫동안 해왔고, 근데 이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큰 타결을 보게 된 거고, 그래서 2017년 정도에 한번 이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걸릴까? 비용하고 개발에 걸리는 시간이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한 7년 봤거든요. 7년에 한 1조 7천억 척당 1조 7천억 정도로 봤어요. 근데 지금 장보고 3 배치2 지금 요번에 그 진수식한 장영실함이 실제 계약가가 9천억이 좀 넘어요. 네. 근데 이 9천억이라는 거는 관급 장비, 그러니까 나라에서 사서 넣어줘야 되는 장비 빼고 실제 순수한 건조 비용만. 그렇게 따지면 지금 3,600톤급 재래식 잠수함도 척당 가격이 1조가 넘는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제 2017년 그때 한 가격이니까 한 1조 7천억 나왔는데 지금 이제 물가 상승하고 계산 다 때려보면 한 2조 원 플러스 알파 되지 않을까. 와.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물론 이제 세부적인 이제 미국하고 풀어야 될 행정적 절차들이 남아 있어요. 이거 다 한다고 하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몇 척을 할 거냐. 맞아. 몇 척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2조짜리를. 예, 그 이제 좀 최저로 잡았을 때는 네. 3척은 해야 그렇지. 돼요. 세 척. 그래 한 척이 바다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삼직제로 돌렸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것도 비용이 너무 오바된다. 그러면 이제 2척 체제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큰 틀에 합의됐지만 우리도 디테일적으로 준비할 게 많다 그렇죠. 지금. 네. 몇 척 우선 몇 척을 할 그렇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게 톤수가 한 어느 정도 나올까요? 아 예산 최소 키로는 4,000톤은 넘어야겠죠? 지금 3,600톤보다 크겠죠. 그죠. 한 5, 6천 톤급은 돼야 되지 않을까. 5, 6천 톤. 네. 프랑스가 만든 원잠이 4,000톤에서 5,000톤 정도 되기 때문에 슈프랑은 좀 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한 5, 6,000톤 정도는 저도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또 SLBM을 넣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더 커질 수도 있고. 음. 예. 근데 다만 이제 3,600톤급 하면서 이제 배수량 늘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노하우를 지금은 다 갖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개념 설계 통해서 어느 정도 소수 정해졌을 거예요. 이제는 이제 상세 설계로 넘어가는 일만 남았다. 네. 그럼 지금부터 7년이 걸리는 거예요? 건조하는데? 아 근데 문제가 지금 행정적 절차들이 남아 있어요. 만약에 다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그게 7년이 될 수도 있고 좀 땡겨질 수도 있고 다만 이제 땡기려면 네.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야 그렇죠. 되죠. 아, 네. 그러면은 돈 써야 승인만 되니까. 난다면 우리가 이거를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개념 설계까지 한 걸 보면 네. 원자로까지도 이미 다 생각을 한 오. 거라고 봐야겠죠. 장용실함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장용실함하고 이전에 도산 안창호함을 봤을 때 외형적인 특징이 좀 있어요. 장영실함 사진 잘 보시면 잠수함 표면이 뭔가 울룩불룩해요. 네. 네, 울룩불룩하죠? 그게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적대적인 세력의 전파 잠수함, 튕겨내려고. 그러니까 소나 흡음재를 좀 이제 붙인 거예요. 근육질이야. 네, 흡음재를 좀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 세계 원자력 잠수함들도 다 그런 흡음재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기술은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원자로하고 이 연료만 있으면 돼. 아. 결혼 준비는 다 마쳤는데 결혼할 상대만 찾으면 되는구나. 세팅은 다 네, 됐죠. 네. 마지막 네. 퍼즐이 이번에 승인이 난 거구나. 그리고 요번에 장영실함 진수식 할 때 이제 몇 가지 무장도 추가로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잘 보면 이제 한국형 중월에 범상호도 나왔고 자항지뢰도 나왔고 그다음에 해성 3 순항 미사일, 뭐 해성 4인지 5인지 뭐 초음속 무슨 대한 미사일 같은 거 나왔다 그러고 물론 이제 이게 캡슐 안에 캐니스터 안에 담겨 있어 이게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무장 준비 다 됐죠. 네. 전투 체계 준비 다 됐죠. 소너 준비 다 됐죠. 추진 체계만 남은 거예요. 다만 이제 선형을 바꿔야 되는 문제고 고속 선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장3 배치1 배치2는 사실은 원자력 잠수함 쓰기에는 선형이 부적합해요. 아. 왜냐하면 원자력 잠수함은 이제 스포츠카야 되니까 네, 빨리 네, 내야 네. 되니까. 페라리. 네, 그런 고속 선형을 내긴 부적합하니까 그래서 미래형 잠수함이 나온 그쵸. 거예요. 네. 아 저번처럼 이제 길게 좀 빠지는. 이게 이제
날렵하게 물방울형에 가까운 형태로 그렇죠. 나오잖아요. 대부분. 거의 맨들맨들하게 나왔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것도 보니까. 이제 스텔스 성능을 집어넣은. 네. 함교 모양도 살짝 달랐고. 네. 네. 저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 가운데서 또 하나 궁금한 건 이제 이거를 어디서 건조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을 보니까 한국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잠을 건조할 것이다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이것도 확정된 거는 아닌 거죠? 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정확히는 하나가 인수한 필리 조선소를 얘기하는데 이 필리 조선소는 뭐 대규모 배를 만들거나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만들려면은 장비도 좀 보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세팅을 해야 되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어디서 만드느냐도 사실 되게 중요하죠.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만드느냐 아니면 미국인 조선소에 만드냐인데 네. 장점 단점이 다 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미국 조선소에서 만들 때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은 아무도 태클을 못 겁니다. 아,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미국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런 거 그렇죠. 할 때? 지금 잘 보시면 중국 반응이 아직 안 나왔어요. 옛날 같았으면 5분 만에 이게 논평이 나왔을 텐데 험악한 말로 지금은 몇 시간이 지났는데 머리 싸매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공식적인 논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이랑 얘기가 됐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지금 시진핑이랑 트럼프 만나서 뭔가 딜을 해야 되는데 이때 잘못하면 파토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거고 네.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만들게 되면 전 세계에서 핵잠수함 건조 노하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쨌든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어떤 노하우들을 네. 거의 그대로 흡수할 수 있는 지점들. 미국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죠. 참 다 좋았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니까 약간 이게 약간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 아닌가? 양념 마누라이드 반. 문제가 이겁니다. 맛있는데. 필리는 원자력 잠수함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없어요. 아, 필리는 없고 필리는 미국은 지금 없고. 잘 보시면 보통 이제 제너럴 다이나믹스 뭐 일렉트릭 보트인가 거기서 원자력 잠수함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디테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원자력 잠수함의 핵심 구성체인 추진 체계를 그럼 미국이 만들어 주겠다는 건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미국에서 만들고 네. 한국에 주겠다는 건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하신 이제 행정적인 절차이기도 하고 탑다운 방식이 디테일은 나중에 결정하자였으니까 이건 뭐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방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는 그러게 이게 거기서 만들면 결국에는 미국의 소유가 돼서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운항을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렇게 쥐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만 없었으면 정말 잔치인데 약간 잔치인데 좀 싸한 분위기가 좀 드는 거죠 이게. 진짜 협상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아직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멋모르고 한 얘기면 다행인데 만약에 어떤 의도를 갖고 한 얘기라 그러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멋모르고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높을 것 같아요. 그냥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 성격을 보면 핵추진 잠수함과 핵잠수함을 구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넘어간 다음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이렇게 최대한 우리한테 이게 더 유리한 거죠. 생각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쨌든 우리나라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진척이 있었던 게 되게 많았거든요. 이 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풀린다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쎄한 부분을 좀 해결하려면 우리나라에서 건조를 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그 방식이었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경제에서 모두 발언할 때도 그 얘기가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미국 필리는 지금 군함도 안 만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행정선 관련된 걸 하고 있어요. 필리 조선소가 지금 규모가 별로 크지 않아요. 네. 미국 정부가 발주한 그러니까 일종의 상선을 운용하는 뭐 선장이나 이런 양성하는 그런 연습선, 그러니까 훈련선 같은 걸 지금 건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함을 건조해 본 적이 없어요. 네. 특수선은 아니다. 특수선은 아니죠. 근데 그 행정선도 사실 특수선에 들어가는데 네. 이런 거를 해본 경험이 없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를 하니까 이건 또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국내에서 건조를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수출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불리해지거나 하진 않아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않아요? 어차피 지금 이거 원자력 잠수함 만들어도 수출은 안 돼요. 그렇죠.
예,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해줄 거예요. 우리가 쓰는 그러니까 미사일 협정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이걸 제3국이 뭐 한다는 건 아마 막아놓을 거예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큰 결단이 내려진 만큼 주변국에서도 반응이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아직 중국은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있진 않다고 하지만 이제 북한부터 시작해서 일본 등의 주변 국가들이라든지 다양한 국제 사회들의 반응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중국도 입을 다물고 있지만 네. 북한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아마 북한은 그럴까요? 뭔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중국이 야, 저기 우리 진핑 형이랑 트럼프 형이랑 만날 때 끝날 때까지 아무 얘기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겠죠. 잔치집에 파토 내는 건 북한이 전문이긴 하지만 이쪽이 낀 잔치집에는 파토를 이제 낼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니까 다른 나라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버려진 거예요. 그럼 IAEA나 다른 데서 뭔가 태클을 걸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네. 결정해버렸고 트럼프는 IAEA건 뭐 국제기구에 대해서 그냥 깔끔하게 무시해버리는 걸로 일관하고 있고 우리는 뭐 그냥 우리 미국에 협상했고 미국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어쩌겠어 라는 방식으로 조용히 넘어가야죠. 네. 자, 아무래도 계속해서 주변 국가에서도 좀 눈여겨보고 지켜보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모든 행정 절차 모든 것들이 잘 풀려서 핵 추진 잠수함이 건조가 되고 우리가 보유를 하게 된다. 우리 방산, 국방력, 이 전략적 위상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 협력이라든지 장기적인 영향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우리는 사실 지금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제 재래식 전력으로 억제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제 주변국인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핵 잠수가 계속 중국은 좀 특이해요. 러시아랑 좀 비슷한데 재래식 잠수함도 일정 부분 갖고 있고 원자력 잠수함도 일정 부분 갖고 있는 이제 약간 이중적인 체계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이제 중국 잠수함 기술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만 해군이 뭐 대만 근해에서 예를 들어서 항광 연습하면 근처에 중국 잠수함이 나타나면 잡을 수가 있었어요. 네. 시끄러우니까. 바다의 트랙타. 근데 지금 많이 조용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들도 최근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 우리가 단순히 이제 북한에 대한 억제력도 있지만 주변국에 대한 억제력도 지금 가져야 되는 상황이 왔고 특히 서해에 관련돼서 지금 약간 남중국해처럼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막 구조물 만들고 이제 생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억제력 측면에서 중요하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잠수함 수출 여러 나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우리 원자력 잠수함도 만들 거야. 그러면 마케팅에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런 이제 기술력도 우리가 갖고 있다. 라는 부분도 있는데 일본도 지금 원자력 잠수함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디테일한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오커스를 크게 만드는 거죠. 큰 틀로. 그렇게 할 가능성도 저는 조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저기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일본, 한국이 다 원자력 잠수함을 얘기를 하니까 그럼 오커스 판을 키워버리자라는 얘기가 잘하면 워싱턴 정가에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일본은 우리한테 한 발 뒤처진 거잖아요. 일본은 지금 자체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고 아직 공식적인 협상이 된 단계는 아니게 된 거고 일본보다 우리가 F4 팬텀을 더 빨리 받아들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시기 70년대에는 어떻게 보면 공군력 자체만 보면 우리가 일본이랑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래식 잠수함은 우리도 가지고 있고 일본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이 훨씬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 분야는 지금은 최소한 우리랑 일본이랑 거의 같은 시기에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정치 외교적으로 한번 패배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런 탑다운 방식이 그 일본이 지금 미국한테 딜을 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 물론 우리가 도입하면 일본도 도입하는 건 맞지만 우리보다는 타임이 좀 늦어질 수 있는 지점이 있고 그다음에 그 중국이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한 발 남았다는 뜻이 되거든요. 네, 그 걔네들한테 진짜 무서워지는 지점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정치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큰 성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 역사상 처음이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우리 한국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동아시아 전반적으로도 전략이나 균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대한 결단이었고요. 그만큼 또 앞으로 해결 과제도 굉장히 산더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출발점에 서게 됐으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잘 잡아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터리 팟캐스터 밀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새로운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